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방인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 행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행렬은 행렬 중에서 특별한 형태를 가지는 행렬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행렬을 어떤 공학적인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행렬을 사용을 하고, 그러한 행렬들 중에서 좀 구조적으로 특별한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공학적 분석을 하는데 더 용이한 형태들을 특별히 더 추가적인 이름을 붙여서 정의하고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었던 특수 행렬 중에는 항등 행렬 같은 것들이 있죠. 항등 행렬. 항등 행렬은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면은 어떤 일반적인 A 행렬 곱하기 I 항등 행렬 하면은 A가 되고,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A가 되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단 여기에서는 행렬 A가 정사각 행렬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이 있었었고요. 우리가 이런 그래서 이 항등 행렬 같은 경우에는 대각 성분이 다 1이고 나머지가 0인 행렬이 항등 행렬이었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항등 행렬과 마찬가지로 뭔가 계산이나 분석이 쉬운 형태의 행렬 두 가지 형태를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공부할 행렬의 형태가 대각 행렬이라고 하는 행렬이 되겠고요. 대각 행렬은 영어로는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되겠고, 정의 자체는 이름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주 대각선 밖에 모든 성분이 0인 정사각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 대각선에 위치한 이 성분들만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있고, 나머지 성분들은 항상 0이어야 된다. 우리가 뒤에서 조금 이따 바로 공부할 상부 삼각행렬, 하부 삼각행렬에서도 방금 여기 나와 있는 정의와 비슷하게 정의가 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대각행렬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대각 성분에 위치한 요 값들을 주로 보게 될 텐데, 정의 자체는 말로써 풀어 쓴 정의 자체는 이 대각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항상 0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대각 성분에 위치한 여기 보면은 D1, D2 해서 Dn까지 있는데, 여기에 위치한 애들이 어떤 값도 다 가질 수가 있고, 그 말인 즉슨 이게 0이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 0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0이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래서 혹시나 이 대각행렬이라고 하면은 대각 성분에 위치한 이 성분들의 값이 0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머지 부분, 여기 위아래 삼각형에 해당하는 여기가 항상 0이고, 대각선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0이 되든 0이 아니든 다 상관이 없이 어떤 값이든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대각행렬이라고 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 특수행렬, 대각행렬은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요. 이 행렬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행렬을 여러 번 곱하거나 아니면 역행렬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연산을 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만약에 어떤 대각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 역행렬을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원래 행렬이 이렇게 D1, D2 이렇게 있으면은 대각행렬은 이렇게 D1분의 1 대각행렬이 아니라 이 대각행렬의 역행렬의 그 행렬은 마찬가지로 대각행렬이 되고요. 대각행렬이 되고, 그 각각의 성분은 원래가 D1이었으면은 그 똑같은 위치의 성분값은 D1분의 1, 여기도 D2분의 1 이런 식으로 역수가 돼서 역수의 값을 그 대각 성분의 성분으로 가지는 어떤 역행렬이 나오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점은, 그 대각행렬이 역행렬을 가질 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D1분의 1, D2분의 1 이런 값을 가져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거는 요 어떤 D1, D2, Dn 이 성분 값들이
모두가 다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이제 역행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대각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역행렬을 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역행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역행렬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가역행렬이라고 하면 그 대각행렬이 이 D1, D2, Dn이 다 0이 아니어야 된다. 모두가 다 0이 아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역행렬을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간편해진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런 형태가 역행렬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반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D1, D2, 3 곱하기 3행렬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반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100, 010, 001 이전에 공부했었던 반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얘를 이제 이 왼쪽 부분을 항등 행렬로 바꾸기 위한 기본 행 연산을 적용했을 때 오른쪽 부분이 지금 강의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이 행렬이랑 이 역행렬이랑 서로 곱해서 항등 행렬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도 이 행렬이 진짜 역행렬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하는데 이제 쉬운 방법은 두 개를 곱해보는 게 되겠고 아까 예를 들었던 거랑 비슷하게 이제 3 곱하기 3 행렬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서로 곱해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D 행렬이라고 보고 대각 행렬 거기에 대한 역행렬은 이제 D1분의 1, 0, 0, 0 그 다음에 D2분의 1, 0 그리고 0, 0 그 다음에 D3분의 1 요게 이제 주어진 대각 행렬의 역행렬이 됩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D1은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D2도 0이 아니고 D3도 다 0이에요. 동시에 다 셋 중에 하나도 0이면 안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다라고 했을 때 두 행렬을 곱해보면은 어렵지 않게 얘랑 곱하면은 1이 나오고 나머진 0, 0, 0, 1, 0, 0, 0, 1이 돼서 항등 행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행렬의 형태가 원래 대각 행렬의 역행렬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대각 행렬의 경우에는 그 대각 행렬을 여러 번 곱하게 되면은 사실 행렬 뭐 A 행렬의 3승, A 행렬의 4승 이런 것들을 곱하면은 행렬의 형태가 막 바뀌고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게 될 텐데 대각 행렬은 이제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 대각 성분만 예를 들어서 D에 K번 D에 4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K가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각 성분 각각을 다 4승씩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한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대각 행렬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형태가 굉장히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행렬을 계산하기도 쉽고 자기 자신을 여러 번 곱한 것도 계산하기가 훨씬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아마 예상이 되는 부분은 어떤 행렬이 대각 행렬로 뭔가 표현이 되는 우리가 공학적인 현상을 분석을 할 때 어떠한 행렬이 그냥 단순히 대각 행렬로 표현이 되는 경우는 사실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어떻게 표현하는 다른 방법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할 거고요. 어쨌든 대각 행렬로 행렬이 대각 행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은 분석이 쉽다. 그리고 이런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특수 행렬은 이제 삼각 행렬이라고 하는 형태의 행렬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 행렬 같은 경우에는 상부 삼각 행렬, 하부 삼각 행렬 이 두 가지 형태로 좀 세부적으로 나뉘게 되는데 상부 삼각행렬은 이제 삼각행렬 자체가 영어로 이제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상부 삼각행렬은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겠고 하부 삼각행렬은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각행렬이랑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상부 삼각행렬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 대각선 아래로
아래에 있는 모든 부분이 0인 행렬. 그러니까 상부삼각행렬은 보통 대문자 U로 표기를 하는데요. 여기 아랫부분이 0인 거를 이제 상부삼각행렬이라고 하고, 반대로 하부삼각행렬은 위에 부분이 0인 거를 하부삼각행렬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상부삼각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 삼각형, 제가 지금 삼각형으로 주황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삼각형 형태가 어떤 값도 다 가질 수가 있고, 하부삼각행렬은 이 아래쪽 삼각형에 위치한 성분들이 어떤 값도 다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부삼각행렬 그리고 하부삼각행렬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각행렬의 정의와 비슷하게 정의 자체를 문장으로 하려면은 딱 이게 0으로 고정되는 요 성분의 위치를 정해주는 게 편하기 때문에 문장으로서 이렇게 아래의 모든 항이 0인 행렬 그리고 위의 모든 항이 0인 행렬로 상부삼각행렬 그리고 하부삼각행렬을 정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부삼각행렬, 하부삼각행렬을 이제 정의하는 이제 다른 형태로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강의 자료에는 이제 뭐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놓긴 했는데, 어떤 행렬 A가, 예를 들어서 A 행렬이 상부삼각행렬이 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예를 들어서 i번째 행은 적어도 i-1개의 0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뭐 상부삼각행렬을 이제 정의할 수가 있고, 비슷하게 이제 하부삼각행렬도 이제 이런 특성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첫 번째 특성, 두 번째 특성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어떤 행렬의 행사다리꼴을 이제 행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행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은, 행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그 형태를 여기 밑에다 제가 예시로 몇 개를 적어 놨는데, 이러한 행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상부삼각행렬의 형태였던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 삼각행렬, 뭐 상부삼각행렬이든 하부삼각행렬이든 이 삼각행렬의 형태라고 하는 게 우리가 특수행렬을 뭔가 분석하기 쉽고 계산하기 쉬운 이유에서 더 이제 추가로 정의하고 공부하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삼각행렬도 대각행렬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이 다음에 정리를 통해서 또 배우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뭔가 계산이나 연산이 일반적인 형태 행렬보단 쉽기 때문에 요 삼각행렬을 이제 삼각행렬 형태로 뭔가 이제 행렬을 바꿀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변환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행렬 형태로 바꿔서 표현을 하고, 그 행렬을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아래 나와 있는 이와 마찬가지 이런 형태로 뭐 행사다리꼴의 형태로 바꾸는 기본행 연산을 적용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연립방정식을 쉬운 형태로 바꾸는 거였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사실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던 것이었는데, 이 삼각행렬이라고 하는 형태가 행렬을 분석하는데 일반적인 형태보다는 더 쉬운 형태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 특성을 같이 한번 그냥 살펴볼게요. 3 곱하기 3 행렬을 기준으로 뭔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3 곱하기 3 행렬이 있으면은 이렇게 원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원소들을 이렇게 9개 원소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조건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3 곱하기 3 행렬이니까 첫 번째 행이 있을 거고, 두 번째 행,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이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정의대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행은 i-1개의 0개, 그러니까 0개, 그러니까 0개의 0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첫 번째 행이 이거잖아요. 첫 번째 행은 0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0개의 0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쵸? 근데 상부삼각행렬을 보면 여기 윗부분이 다 아무 값이나 다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행을 보게 되면은 두 번째 행은 i가 2니까 2 빼기 1개,
한 개는 무조건 0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0으로 시작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 행을 보면은 3 빼기 1이니까 두 개는 무조건 0으로 시작해야 된다. 얘랑 얘는 무조건 0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를 정리를 하면은 지금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요 밑에 아래 삼각형 부분이 무조건 0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다르게 i번째 행은 적어도 i-1개 0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로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이게 상부 삼각행렬의 정의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부 삼각행렬이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고 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상부 삼각행렬의 어떤 연산적인 특징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 정리 3.6.1에 해당하는 정리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 텐데,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성질은 뭐 이 하부 또는 상부 삼각행렬의 전치 행렬, 이제 트랜스포즈 연산을 어떤 행렬에 A 행렬에 적용을 해서 그거의 전치 행렬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거꾸로 상부 하부 삼각행렬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행렬이 하부 삼각행렬이면은 얘 전치 행렬을 생각을 하면은 걔는 상부 삼각행렬이 되고, 반대로 상부 삼각행렬 A 행렬이 상부 삼각행렬이면 이거의 전체 행렬은 하부 삼각행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부 삼각행렬을 여러 번 곱해도 걔는 여전히 하부 삼각행렬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아까 대각행렬이랑 다른 게, 대각행렬은 자기 자신을 뭐 k번 곱하면은 각각의 이 대각 성분의 요소들만 k번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A 행렬 곱하기 B 행렬 곱하기 C 행렬을 해서 어떤 D 행렬이 나왔다라고 치면은, 근데 만약에 이 A 행렬, B 행렬, C 행렬이 다 크기가 같은, 예를 들면 하부 삼각행렬이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그 결과로 나오는 이 D 행렬은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하부 삼각행렬이 된다.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C번을 보게 되면은 상부 삼각행렬이 이제 가역행렬, 역행렬이 존재할 조건은, 이제 필요충분 조건은 대각 성분이 모두 0이 아니면 되는 겁니다. 얘도 대각행렬이랑 비슷한 조건이죠. 그리고 그럼 비슷하게 하부 삼각행렬, 상부 삼각행렬의 역행렬 자체는 여전히 이제 하부 삼각행렬, 상부 삼각행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삼각행렬 같은 경우에는 역행렬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뭐 대각행렬처럼 쉽게 계산하는 공식 자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반전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일반적인 그 행렬에 반전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가지고 역행렬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계산이 간단할 거고요. 행렬의 구조 자체가 일반적인 행렬보다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그 해당 삼각행렬이 가역행렬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역행렬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그 대각 성분이 모두 다 0인지 아니면 그 중에 하나라도 0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것만 따지면은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따져볼 수 있는 것들이,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제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3-15번 예제가 되겠고, 3-15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역행렬을 계산을 하고 A, B, BA를 계산해 봐라. A, B, BA 계산하는 거는 행렬의 곱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이제 스스로 풀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공부한 정리에 따르면은 첫 번째로 이 A 행렬 상부 삼각행렬이고 B 행렬도 상부 삼각행렬이기 때문에 A, B 역시 마찬가지로 상부 삼각행렬이 될 거고, B, A도 마찬가지로 어떤 또 다른 상부 삼각행렬의 형태가 되겠죠. 요거를 뭐 예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지금 A의 역행렬만 구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B의 역행렬도 계산하라 라고 한다면은
사실 먼저 우리가 B의 역행렬이 존재하는지를 따져봐야 될 텐데 앞서 배운 정리에 따르면은 어떤 상부삼각행렬 또는 하부삼각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려면은 이 대각 성분의 모든 값이 모두 다 0이 아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성분들 중에 하나라도 0이 있으면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B행렬은 가운데 두 번째 행의 대각 두 번째 열의 요 성분 2,2에 해당하는 이 성분이 0이기 때문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역행렬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지금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서는 A 행렬의 역행렬만 계산하는 거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거고 A의 역행렬을 계산을 해도 얘가 상부삼각행렬이 될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거 내용을 공부를 했으니까. 1, 3, 마이너스 1, 0, 2, 4, 0, 0, 5, 그 다음에 1, 0, 1, 0, 1, 0, 0, 0, 1. 반전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 왼쪽 부분을 항등 행렬로 바꾸는 기본행 연산을 적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그 기본행 연산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같이 모습이 바뀔 텐데 그러면 오른쪽에 최종적으로 변하는 애가 역행렬이 되는 거죠. A행렬에. 첫 번째로 적용할 기본행 연산은 여기 선행일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행은 넘어가고 두 번째 행에 선행일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행에 2분의 1을 곱해서 두 번째 행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첫 번째 행이랑 더해서 첫 번째 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적용을 해보면 맨 마지막 줄은 그대로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상태는 0, 1, 2 두 번째 행은 2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2분의 1 곱해지고 세 번째 행은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하게 될 테니까 여기는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랑 더하면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여기 0, 2분의 1, 0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여기 위에 행이랑 더하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3, 0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할 거는 세 번째 행에 여기를 선행 1로 바꿔야 되니까 5분의 1을 세 번째 행에 곱해서 세 번째 행으로 바꿔주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하게 되면은 세 번째 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두 번째 행이랑 더해서 두 번째 행으로 바꿔줄 거고요. 7을 곱해서 세 번째 행에 7을 곱해서 첫 번째 행이랑 더해서 첫 번째 행이랑 첫 번째 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위에 부분을 지우고 적어 볼게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형태는 여기는 1, 0, 0이 될 거고 0, 1, 0, 0, 0, 1이 되겠죠. 요거 기본행 연산 3, 4, 5번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3번을 먼저 제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0, 0, 5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주니까 0,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7을 곱해서 더해주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3, 5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이제 풀어보면서 아마 느꼈겠지만 일반적인 3 곱하기 3 행렬에서 그 반전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역행렬을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역행렬이라고 하는 애는 1,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5분의 7, 그 다음에 0,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는 걸, 그리고 0, 0, 5분의 1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혹시나 실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한번 꼭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복습을 할 때는 내가 역행렬까지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A 곱하기 A 역행렬을 해봄으로써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산 실수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같이 한번 계산해 보죠. 복습을 해보죠. 그러니까 검산을 해보죠. 복습이 아니라 검산이죠.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5분의 7,
0,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 0, 0, 5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두 행렬에 행렬 곱을 했을 때 항등 행렬이 나와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여기를 곱하면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0, 여기까지는 잘 계산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5분의 7, 마이너스 5분의 6, 마이너스 5분의 1, 0이 나오죠. 여기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긴 0이고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5분의 7, 마이너스 5분의 4, 그 다음에 5분의 4. 5분의 7이 아니라 여기 0이죠. 0이 곱해지니까. 그래서 0. 이렇게 나오고, 그럼 마지막도 0, 0, 1이 나와서, 계산이 제대로 된 걸, A 역행렬 계산을 제대로 한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부삼각행렬의 역행렬을 반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해보는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우리 예상대로 어떤 상부삼각행렬의 역행렬을 계산을 하면은 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부삼각행렬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반전 알고리즘을 삼각행렬에 적용을 하니까 일반적인 알고리즘에 반전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보다 계산이 훨씬 수월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대각행렬 그리고 삼각행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공학 과목, 다른 전공 과목을 공부를 하거나 공학적인 분석을 행렬을 통해서 할 때 필요한 개념이 되겠는데, 대칭 행렬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칭 행렬, 반대칭 행렬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대칭 행렬이 이제 정의를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은 A 행렬이 정사 행렬이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만약에 행렬이랑 어떤 행렬 A랑 그 행렬의 전체 행렬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같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를 이제 대칭 행렬이라고 정의하고, 영어로는 이제 시메트릭 매트리스가 되겠고요. 반대칭 행렬도 이제 비슷한 개념이 되겠는데, 영어로는 이제 스큐 시메트릭 매트리스가 되겠고, 정의 자체는 어떤 행렬 A랑 그 행렬의 전체 행렬이랑 이제 같은 형태, 대칭 행렬이랑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 마이너스 부호를 붙였을 때 같은 형태가 이제 반대칭 행렬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대칭 행렬과 관련된 정리를 이제 공부를 하고 이 개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정리를 보게 되면은, 이제 A하고 B가 같은 크기의 대칭 행렬이래요. 이 정리의 조건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A의 전체 행렬은 당연히 대칭 행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더하기 빼기를 해도 대칭 행렬이 되고, 스칼라 곱을 해도 대칭 행렬이 된다 라는 이제 내용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정리의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 복습하면서 이제 스스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슷한 내용이 될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조건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의 내용을 보면 두 대칭 행렬 A, B의 곱이 대칭 행렬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이 두 개가 같은 A, B는 BA라는 행렬 곱 연산의 연산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A 행렬, B 행렬이 대칭 행렬이라고 했을 때 두 행렬을 곱한 AB 행렬이 대칭 행렬이 되려면은 이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필요 충분 조건으로 A, B랑 BA가 같다라는 필요 충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뭐 A의 A가 만약에 가역 행렬이고 대칭 행렬이다라고 하면은 그걸 좀 줄여서 가역 대칭 행렬이라고 부를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의 역행렬, A의 역행렬도 대칭 행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을 보게 되면은, 어떤 A 행렬이 이제 정사각 행렬이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면,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있으면은 다음과 같은 그 행렬의 형태가 다 같이 가역 행렬이 되거나 특이 행렬이 될 텐데, 그러니까 역행렬을 가지거나 역행렬을 가지지 않는데, 단 여기에서 조건은 A가 정사각 행렬일 때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A 행렬이 역행렬을 가지면은
A 곱하기 A 전체 행렬도 역행렬을 가지고 A의 전체 행렬 곱하기 A도 이제 역행렬을 가진다. 그리고 반대로 이 셋 중에 하나가 특이행렬이면 나머지 두 개도 다 특이행렬,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대칭 행렬 또는 뭐 삼각행렬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제가 3-16번 예제가 되겠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참고짓을 판단하라고 하는 문제가 될 텐데 한번 같이 뭐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죠. 이 세 개 다 같이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 B, C를 풀어보면은 A 곱하기 A의 전체 행렬이 가역행렬이면은 A도 가역행렬이다. 방금 전에 공부했던 정리의 내용인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헷갈리게 보일 수 있도록 한 문장을 약간 살짝 이제 변형을 한 거고, 앞에 정리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F가 되는데, 왜냐면은 앞에 정리해서 조건을 보게 되면은 A 행렬이 정사 행렬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예를 들어서 요게 가역 행렬이면은 뭐 A도 가역 행렬이다라는 조건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A 행렬 자체가 정사각 행렬이 아닌 상태에서 요 A 곱하기 A의 전체 행렬을 하면은 어떤 정사각 행렬이 나올 거고, A가 가역 행렬인 형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F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번도 생각을 해보면은 A 플러스 B 행렬이 대칭 행렬이다. 우리가 어떤 행렬 1, 2, 2, 0 이런 행렬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 행렬 자체는 대칭 행렬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행렬을 어떻게 구성해 볼 수가 있냐면은 A 행렬을 1, 2, 0, 0, 그 다음에 B 행렬을 이제 0, 0, 2, 0을 하게 되면은 얘를 A 더하기 B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럼 A 더하기 B 행렬은 대칭 행렬인데 A 행렬은 대칭 행렬이 아니죠. B 행렬도 대칭 행렬이 아닌 그런 A, B 행렬을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B번도 F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정사각 행렬 A는 항상 L, U, D라고 하는 세 행렬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L은 하부 삼각행렬, U는 상부 삼각행렬, D는 대각행렬이 될 텐데, 결국에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정사각행렬 A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대각행렬은 여기에 가운데 주 대각성분의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상부 삼각행렬, 하부 삼각행렬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아랫부분들의 어떤 성분들의 값을 결정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A 행렬은 항상 L 행렬, U 행렬 더하기 D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혹시나 이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면, 결국에 하부 삼각행렬을 L 행렬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아랫부분이 결정이 되잖아요. 아랫부분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L 행렬이 어떤 A 행렬이 있다라고 치면은 다 지우고 다시 A 행렬이 있으면은 어떤 숫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될 텐데, 얘를 세 개로 의도적으로 쪼개는 거죠. 여기 아랫부분, 위에 부분, 이제 대각선 부분, 이렇게 세 개로 쪼개게 되면은 이 각각을 L 행렬, U 행렬, D 행렬로, 그러니까 하부 삼각행렬, 상부 삼각행렬, 대각행렬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A 행렬은 이제 요 세 행렬의 합으로 항상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16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